체내에서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장기가 함께 네트워크로 작용해야 합니다. 몸 안의 독소와 다른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죠. 이 네트워크를 림프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우리 뇌에는 이러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까지는요. 2015년 쥐의 뇌막이 있는 림프관을 다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뇌 영상 촬영을 통해 인간의 뇌막에도 림프관이 있다는 게 밝혀졌죠. 이 림프관은 면역세포가 중추신경계를 지나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18년 연구자들은 우리 몸에서 엄청난 무게를 차지하는 새로운 장기를 발견했습니다. 체액이 가득한 이상한 모양의 벌집 벽처럼 보였는데요. 이는 연구자들이 장기의 조직을 보던 중 우연히 발견한 거죠. 전문가들은 이 새로운 장기에 간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르지 않게 체액으로 채워진 미세한 공간을 장기로 부르는 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간질은 충격흡수제처럼 수축하고 팽창하는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망입니다. 또한 우리의 장기 내부와 신체 주위로 액체를 운반하는 고속도로의 역할을 하죠. 액체의 부피는 체중의 20% 정도이지만 건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산호처럼 보이는 거대한 조직막인 창자간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자를 제자리에 잡아주고 복부 벽에 붙여서 지방을 축적하게 도와주죠. 최근까지 과학자들은 이 막이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구성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을 수술하면서 이 막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창자간막은 하나의 조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건 처음 발견된 것이 아니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조차도 이를 그렸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창자간막의 연속성이 발견된 후 과학자들은 이 막이 장기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만약 벽에도 진짜 귀가 있다면 벽의 이름을 알겠네요. 저기 션, 내가 말하는 거 잘 들리지? 그치? 어쨌든 여러분의 귀에 있는 작은 협곡과 언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귀와 똑같은 모양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영국의 과학자들은 귀 안의 곡선에서 나오는 빛의 반사를 측정해서 사람을 식별하는 방법까지 개발해냈어요. 그림자 놀이 같은 건가요? 어찌됐든 꽤나 편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하나인 야후가 현재 스마트폰용 귀 스캐너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특별한 센서에 손가락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전화를 걸거나 귀를 갖다 대기만 하면 돼요. 이미 눈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여러 해에 걸쳐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건 홍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구 주위 영역은 눈 바로 주위에 있는 콧대와 눈썹을 포함한 부분을 말해요. 과학자들이 말하길 정교한 장비 없이도 누군가를 식별할 수 있는 매우 신뢰도 높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눈만이 우리의 생체에 의하게 신분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 주위의 영역도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얼굴이 다른 부분과 달리 안구 주위 부위는 거의 나이가 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 부위에는 주름이 거의 생기지 않고 피부가 팽팽하게 남아있죠. 얼굴 전체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문이 독특하다면 발가락 지문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발가락은 손가락과 똑같아요. 대신 발에 붙어있는 거 빼곤요. 그리고 부드러운 부분에 소용돌이 무늬도 있죠. 어떤 과학자들은 발가락 지문이 지워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발가락 지문이 개인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맨손을 사용하지만 발은 보통 양말, 신발로 덮여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하품은 졸리거나 지루할 때에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게 가장 흔한 상황일 뿐인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에 하품을 해요. 그게 낮잠을 자기에 좋은 순간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언제 한번 해보세요. 하품은 기본적으로 턱을 느리고 최대한 깊이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두 가지 동작 모두 혈관의 피가 머리로 몰려가게 하고 척수는 척추를 따라 내려가게 합니다. 놀랍게도 이건 몸을 흔들어 깨우는 방법이에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할 때마다 몸은 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하품을 할 수도 있어요. 하품을 하는 것은 심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하품이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건 우리가 매우 사회적인 종이기에 서로의 수면 주기를 맞출 필요가 있죠.
요컨대 한 사람이 피로로 하품을 하기 시작하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피로 신호를 보내서 모두를 졸리게 합니다. 알고 보니 하품은 마법 같은 거네요. 눈 바로 앞에 정처 없이 떠다니고 있는 듯한 유령 같은 파리를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눈 속에 이 파리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파리가 아니니까요. 이건 비문이라고 합니다. 비문은 파란 하늘이나 다른 밝은 장면을 볼 때 특히 쉽게 볼 수 있어요. 비문은 정확히 물체는 아닙니다. 단지 눈의 본체 중 하나인 유리체라고 불리는 특정 부분에 있는 작은 결점일 뿐이죠. 우리가 비문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구조적 결함이 동공에서 시각을 만들어내는 망막으로 가는 빛의 진로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비문이 보이면 안과에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보통은 해롭지 않거든요. 잠에서 깨는 최악의 방법은 침대에서 떨어졌다거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끔찍한 느낌 때문에 움찔거리거나 펄쩍 뛰거나 화들짝 놀라서 깨는 거죠. 이런 일은 주로 잠이 든 직후에 나타나는데 정확히 몸의 모든 근육이 동시에 이완될 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뇌가 이것을 위험 신호로 착각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보통 모든 근육이 이완되면 넘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것을 대비해 뇌는 당연히 근육을 다시 움직이게 하기 위해 빠른 신호를 많이 보내게 됩니다. 이 현상은 심지어 근육간 대경련이라는 특별한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일이 더 작은 규모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잠들었을 때 다리나 팔을 움찔거리게 만들죠. 우리와 우리의 먼 친척인 침팬지와의 차이는 털의 양이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은 거의 비슷하죠. 차이는 털의 질입니다. 인간이 더 좋은 샴푸를 사용해서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인간의 털이 진화한 방식 때문입니다. 인간은 땀을 더 효과적으로 흘려서 몸의 열을 조절해야 했어요. 인간의 가느다란 털의 또 다른 이점은 기생충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도 더 좋으니 금상첨화죠. 인간의 폐는 공기를 너무 세게 밖으로 밀어낼 수 있어서 거의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사실 음속의 3분의 1 정도지만 여전히 대단한 속도죠. 커다란 폐에서 나오는 요란한 기침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바로 이런 기침이요. 물 좀 주세요. 제 기침의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소닉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우리의 폐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관리하는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잠수 반사라고 하는데 인간을 포함한 거의 모든 종류의 포유류가 갖고 있죠. 이 반사작용은 산소를 심장과 뇌로 전달함으로써 몸 안의 산소를 재분배합니다. 물에 잠기는 순간 몸은 자동적으로 심박수를 늦추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비장에 저장된 적혈구를 내보내죠. 이 반사작용은 얼굴과 특히 콧구멍이 젖는 것으로도 촉발되지만 손이나 발을 물속에 넣는 것만으로 발생하지는 않아요. 물에 젖을 때 피부에 일어나는 현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피부 신경이 손상된 사람의 경우 물속에 있어도 주름이 생기지 않아요. 이 주름은 신경계에 의해 유발된 물에 대한 의도적인 반응입니다. 젖은 물체를 더 잘 잡기 위해 이런 주름이 필요한데요. 실험도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건포도처럼 쭈글쭈글한 손가락을 가진 사람이 매끈하게 건조한 손을 가진 사람보다 젖은 구슬을 더 많이 집을 수 있었습니다. 매 초마다 우리의 뇌에서는 10만 개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눈을 깜빡이고 근육을 움직이고 마리오네트처럼 몸을 조절하기 위해 우리의 뇌는 24시간 내내 바쁘게 지냅니다. 이렇게 복잡하지만 인간의 뇌는 대부분 약 70%가 물입니다.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보다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더 즉각적인 문제가 됩니다. 보통의 사람은 평생 동안 965km 정도의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뉴욕시에서 오하이오주 데이튼까지의 거리죠. 아주 북실북실한 길이겠어요. 눈 안쪽 구석에 있는 분홍빛 물컹물컹한 막은 진화의 잔해물입니다. 과거에는 세 번째 깜빡막이었죠. 새, 파충류, 그리고 고양이와 같은 많은 동물들이 여전히 이 눈꺼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닭살도 진화 과정에서 남은 것입니다. 훨씬 털이 많았던 우리의 조상들이 더 크고 무섭게 보이도록 도와주곤 했습니다. 네,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느끼거나 누군가를 겁주어 쫓아내야 할 때 고양이들이 털을 부풀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주에서는 트림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주에 갈 수 없다고요? 저를 믿으세요.
트림은 액체가 위에서 가스와 분리될 때 일어나며 이는 중력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심장은 건물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압력으로 혈액을 펌프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는 심장으로부터 펌프질이 시작되어 전신에 흘러 다시 심장까지 돌아오는 데까지 45초가 걸립니다. 또한 심장은 하루에 7,600리터의 양을 펌프질합니다. 이는 거의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지탱할 수 있는 양과 맞먹습니다. 정보는 시속 320km의 속도로 신경을 따라 이동하며 몇 밀리초 내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뜨거운 피자팬을 만졌을 때 손을 그렇게 빨리 손을 뒤로 확 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뇌에는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결합되어 100조 개의 연결점을 만듭니다. 참고로 비교하자면 우리 은하계에는 단지 약 3천억 개의 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겨드랑이에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순간에 얼룩이 생깁니다. 발표를 할 때, 데이트를 할 때, 그리고 면접을 보고 있을 때 창피하다는 건 저도 알지만 이것은 우리의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위험이나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땀을 방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라이벌과의 헤드록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는 초기 인류였다면 여러분의 축축한 피부는 미끌미끌했을 것입니다. 또한 축축한 손바닥은 나뭇가지에 더 잘 매달릴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할 일이 있다면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적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나무를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걸요. 네, 정말 유용하네요. 날씨가 변하면 기압도 변합니다. 우리의 혈관과 신경은 이러한 기압의 차이를 느끼면서 반응합니다. 팽창하거나 수축하거나 경련이 일어나죠. 이상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혈관은 탄성이 있으며 날씨가 급변해도 빠르게 회복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혈관과 신경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체의 내부와 외부에는 압력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두통이나 편두통 형태의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것은 우리의 몸이 더 편안한 환경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뇌는 두 가지 운동에 익숙해졌습니다. 걷기와 달리기가 바로 그 두 가지죠. 인간의 역사와 비교하면 자동차가 나타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아직 차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차에 앉아 있으면 우리의 근육이 이완됩니다. 즉,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가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균형을 감지하는 우리의 뇌에는 움직임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뇌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가 독에 중독되었어. 그렇다면 독에 대한 최선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메스꺼움입니다. 우리가 일광욕을 할 때마다 진정한 전투는 피부의 표면에서 벌어집니다. 태양은 우리 몸에 해로운 자외선을 방출합니다. 이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우리의 피부는 특수한 색소를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이 색소의 이름은 바로 멜라닌입니다. 멜라닌은 전방으로 나가서 용감하게 자외선을 맞으며 흡수합니다. 점점 더 많은 색소가 생성되면서 우리의 피부는 더 검어집니다. 머리카락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머리카락에도 비축되어 있는 멜라닌이 조금 있긴 하지만 머리카락은 우리의 피부처럼 멜라닌을 생산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모든 멜라닌을 잽싸게 태워버리면 머리카락이 색소를 약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동요와도 같네요. 작은 색소는 시장에 가고 작은 색소는 집에 있고 작은 색소는 뭐라고요? 아, 색소가 아니라 꿀꿀이라고요? 죄송합니다. 한동안은 크기를 고려할 때 혀가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일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규칙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또 다른 근육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바로 턱 근육 혹은 교근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 근육은 91kg의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세계 최고 기록은 442kg에 달합니다. 우리 눈은 끊임없이 사진을 찍고 항상 주변을 완전히 포착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두뇌가 이렇게 모은 사진을 안정시키고 서로 다른 여러 조각을 하나의 원활한 영상으로 편집함으로써 모든 것을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저울의 숫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몸무게 중 0.9kg에서 2.3kg는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미세 생명체의 무게입니다. 인간의 입 안에만도 지구상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겁낼 필요 없어요. 이건 지극히 정상이고 이 작은 생명체의 대부분은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뇌가 하나도 없습니다.
뇌 구조는 뇌가 발달하고 성장하는 조건에 크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개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손가락 지문과 마찬가지로 우리 혀에도 독특한 무늬가 새겨져 있고 세상 어디에도 그것과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뇌는 전체 몸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20%를 가져갈 정도로 강력한 기관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요. 사실 두뇌는 그저 휴식을 취하거나 꿈나라를 돌아다니고 있는 동안에도 훨씬 더 활동적입니다. 만약 몸 안의 모든 세포의 DNA 분자를 길게 펼친다면 그 선은 태양계의 지름의 2배가 될 겁니다. 하나의 DNA 분자만 해도 길이가 2m 정도인데 그게 그렇게 작은 세포에 들어차 있다니 매우 인상적이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우리 DNA에 있는 모든 유전자의 약 50%가 두뇌 구조에 대한 암호화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98%가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요. 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 우월한지 말이죠. 여성이 남성보다 색깔을 더 잘 구분하는 이유는 여성은 X 염색체가 2개 있고 남성은 1개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X 염색체 중 하나의 이상이 있다고 해도 여성은 여전히 색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맹인 여자들이 드문 이유입니다. 여성의 거의 12%가 일반적인 3개 대신 4개의 망막추상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능력 시력을 갖게 되는데요. 보통 남자들이 100만 개의 색을 구분하는 것에 반해 여자들은 1억 개의 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근육은 엘라스틴이 풍부하고 남성보다 유연합니다. 여성들은 특히 허리가 유연합니다. 이것은 임신 중에 몸무게가 늘어서 무게중심이 바뀌더라도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올림픽 체조 경기에서 중력에 저항하는 듯한 놀라운 덤블링도 할 수 있게 해주죠. 여성은 남성보다 더 빠르고 자주 눈을 깜빡입니다. 분당 19번 대 11번이죠.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눈을 더 자주 깜빡이기 시작하는데 이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뇌는 남성의 뇌보다 9% 작습니다. 같은 수의 세포가 들어있지만 더 밀집되어 채워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뇌의 인지 능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성의 면역력이 더 강하고 노화가 더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것입니다. 수명의 차이는 어느 지역에서는 10년일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적어도 2에서 3년 차이가 납니다. 그건 그렇고 암컷 오랑우탄과 침팬지도 수컷보다 오래 삽니다. 계속해 볼까요? 매일 보통 여성은 자신도 모르게 몸에 약 515가지의 화학물질을 바릅니다. 데오도란트, 샴푸, 컨디셔너, 보습제, 그리고 그 외 미용 제품들이죠. 대부분은 무해하지만 독소를 피하기 위해 제품을 항상 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은 냄새에도 민감합니다. 셔츠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파트너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냄새를 식별하는 역할을 하는 두뇌 부분에 더 많은 세포와 뉴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 심장 박동수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활기차고 빠른 곡조는 맥박을 빠르게 합니다. 어떤 동물들은 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감정적인 눈물을 낼 수 있는 건 사람이 유일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눈을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덥거나 차가운 방에서 잠을 자면 나쁜 꿈을 꾸기 쉽습니다. 200에서 500명 중 1명은 목뼈, 그러니까 경추의 추가적인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뼈는 주인을 괴롭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 뼈가 있는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죠. 매일 12시간씩 걸어서 세계 일주를 한다면 700일이 조금 안 걸립니다. 60세가 되면 대부분 미각의 절반을 잃게 됩니다. 잠시 뼈로 돌아가 보죠. 몸 안의 뼈는 200개가 넘습니다. 그중 4분의 1은 발에 있어요. 때문에 그 뼈가 제대로 정렬되지 않는다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각각의 미래는 미니 컴퓨터처럼 기능합니다. 약 100개의 세포가 미각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털을 민다고 이전보다 어둡고 두꺼워진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ATM기는 공중 화장실만큼 지저분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연구자들이 ATM의 키보드에서 면봉을 채취했을 때
엄청난 양의 해로운 박테리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코는 5만 개 이상의 다양한 냄새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핫초콜릿, 세차, 여름비 등의 단어를 들으면 바로 그 냄새를 떠올리게 되죠. 눈을 깜빡일 때는 눈을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작은 낮잠도 자게 됩니다. 워싱턴 대학의 연구자들은 눈 깜빡임이 우리를 날카롭게 하고 짧은 재충전 역할을 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매일 여러분은 아무런 노력 없이 25,000번 숨을 쉽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잠을 자지 않을 때 1분에 15번 또는 하루에 15,000번 눈을 깜빡입니다. 매일 위 내벽의 25%가 재생되어 매우 강력한 위산으로 인한 부상을 피합니다. 190리터의 혈액이 신장을 통과하여 매일 여과됩니다. 발에 있는 25만 개의 땀샘은 하루 약 1컵의 땀을 생산합니다. 매년 사람 뼈의 10% 정도가 교체되는데 지속적으로 자가 복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약 2만 개의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통과합니다. 만약 일생 동안 생산한 침을 모두 모은다면 수영장 2개를 채울 수 있어요. 수영하실 분? 손가락 지문만 독특한 것이 아니고 혀의 무늬도 독특합니다. 매 시간 보통 사람은 약 60만 개의 피부 입자를 잃습니다. 몸의 일부를 여기저기 떨구고 다니는 셈이죠. 아기들은 1분에 한두 번만 눈을 깜빡여요. 만약 여러분의 눈이 카메라라면 무려 576메가픽셀에 달합니다. 인간이 기록한 가장 높은 체온은 46도였습니다. 인간의 위는 소의 위처럼 쉽게 풀을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몇 개의 위가 필요할 거예요. 몸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털은 얼굴털입니다. 가운데 손가락 손톱이 가장 빨리 자랍니다. 가장 빨리 자라는 코는 얼굴에 있죠.